유정희 시의원 고소건 고소 당한 거죠. 고소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고소를 당한 겁니다. 그 건 관련해서 한번 가볼게요. 네, 유정희 시의원이 선거운동을 도왔던 정분선 씨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유정희 시의원이 실은 먼저 고소를 했었죠. 네, 정분선 씨가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수시로 문자를 보내서 공포감을 유발하고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고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1, 2심에서 사실상 패소를 해요. 사실상 패소라고 했던 이유도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짚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면서도 진짜 그래도 벌금 어쨌든 일부는 패소했잖아. 대부분 말 그대로 승소를 했어요. 네. 했는데 그러니까 정분선 씨가 이긴 거예요. 말 그대로. 네네. 네. 그런데 일부가 유죄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일부 유죄를 거의 전체인 것처럼 포장한 게 좀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들도 한번 알아봐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말로 편파적이고 또는 사실상 패소라고 만일 저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언론중재로 충분히 제소를 받았어야 돼요. 그러지 않은 이유도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검찰이 상고하지 않았고요. 최종 확정이 된 상태에서 정분선 씨가 이미 그전에도 예고를 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다. 그런데 이제 정말 이 무고죄를 묻겠다. 죄가 없는데 무고하게 고소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명예훼손 역시 고소하겠다. 이 두 가지 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소 취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20분 만에 좀 끝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고소인 유정희 시의원을 형법 제156조 무고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그러니까 명예훼손 부분이죠. 이 혐의로 고소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 피고소인 조땡땡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협박죄 부분이 있었는데 이건 계속 언급이 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어쨌든 유정희 시의원과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보면은 이 관련해서 이제 유정희 시의원 입장 궁금하잖아요, 당연히. 네. 그래서 바로 물어봤죠. 저희가 전화도 했고 문자도 드렸고 카카오톡 통해서도 질문 요지를 드렸습니다. 질문 요지는 별다른 게 없죠. 고소를 했다. 입장 뭐냐. 네. 여전히 1, 2심에서 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분선 씨가 거짓말을 쳤다라고 생각하시느냐에 대한 그런 입장을 물었고요. 입장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2심 때도 입장을 안 밝히셨었고요. 이번에도 여전히나 묵묵부답입니다. 네. 네, 사실 워낙 길고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간단하게 앞에 이야기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실은 이제 고소장 일부를 정분선 씨 측에서 있었던 고소장 일부를 했는데 이걸 좀 보시면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너무 복잡해요. 여러 가지 건이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알지 못하면 그럴싸하게 들려서 야 그래도 일부 졌잖아. 결국 그래도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핵심이 뭔지가 중요해요. 핵심은 사실 정분선 씨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네. 그런데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또 갑자기 꼬리를 물고서 사실이었다 손치더라도 금품 제공이라고 단어를 해놨어요. 되게 금품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들리세요? 덜컥 좀. 뭔가 돈거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네. 그게 아니었거든요. 정확하게 일을 했고 일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 겁니다. 네, 실제로 일을 했어요. 또 그걸 재판에서도 인정을 했고요. 확인해줬거든요. 그래서 너무 꼬여 있습니다. 꼬여 있으니까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보면 피고소인 유정희는 2018년 2월경입니다. 그러니까 정분선 씨에게 2018년 6월 13일에 열리는 서울시의원 선거에 선거운동을 도와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때 자신이 피고소인 그러니까 유정희가 시의원에 당선되면 돈과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 돈이라는 게 그런 돈이 아니고요.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일자리 제공도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잘못된 알선인 거 아니야? 이건 좀 번외편으로 하자고요. 일이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걸 1심에서 인정했고 2심에서도 1심의 내용이
맞다. 이것을 뒤엎을 만한 게 없기 때문에 1심의 선고를 그대로 인정을 해요. 그리고 검찰은 또 상고하지 않아요. 대법원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이 돼요. 그만큼 검증을 받은 내용입니다. 일단 이걸 깨트리려면 그것에 걸맞는 이야기를 꺼내셔야 되는데 그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3년이 넘는 거의 지금 보면은 2018년도니까 3년 8개월이 네, 훨씬 긴 기간이잖아요. 굉장히 긴 기간의 그런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관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에 고소인 그러니까 정분선 씨는 친구인 피고소인 유정희의 말을 믿고 예비 선거 운동 기간부터 보세요. 선거 운동을 합니다. 근데 그 기간이 언제부터냐? 예비 선거 운동 기간부터예요. 그 기간에는 실은 뭐냐면 선거운동원 자체에 대한 돈을 주거나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없나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근데 정분선 씨는 그걸 모르죠. 일을 해달라니까 일을 출근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근한 일은 대가를 주라는 건데 유정희 시의원은 그렇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만 급여를 주고 다른 기간은 자원봉사 기간 아니겠어라는 말이 애매하게 돌아다닙니다. 애매하다는 표현도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되게 섞여 있어서 말씀드리나. 그래서 일단 어쨌든 예비 선거 운동 기간부터 선거 운동으로 활동하였는데 유정희 씨는 2018년 6월 13일 서울시 의원에 당선된 이후 고소인 정분선 씨에게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바 매우 화가 난 고소인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피고소인 유정희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항의했고 항의 문자를 37번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1, 2심에서도 명확히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도 당연히 고소장에 있었을 때 거짓말을 칠 수는 없잖아요. 네. 인정받았던 것만 적은 겁니다. 이건. 네. 그래서 1, 2심하고는 충돌하지 않더라고요. 내용 다 읽었습니다. 확인했고요. 그리고 다음입니다. 2018년 12월경 서울관악경찰서에 피고소인 말 그대로 그 유정희 자신은 유정희 시의원은 선거운동 및 당선 대가로 돈과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약속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분선 씨가 고소인 그러니까 정분선 씨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지키라는 오해 항의를 하면서 명예가 훼손됐다. 그리고 문자를 37번이나 보내서 무섭다는 취지로 정분선 씨를 대상으로 해서 허위사실 즉 거짓말을 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합니다. 네. 여기서 잠시 끊고 가자면요.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이 시기가 공직선거법 그 공소시효 기간이 있습니다. 6개월인가 될 거예요 아마. 네. 네, 그 시기가 지난 이후에 딱 이게 고소가 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만일 이런 시기들이 뭐 크게 핵심은 현재는 아니지만 그런 시기 공소시효 지나고 한 거예요. 혹시나 지더라도 문제가 안 생겨야 되거든요. 공직선거법상.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볼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 못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소에서 이게 거짓말이다. 충분히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정분선 씨 측에 손을 들어줘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유정희 시의원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죄명으로 무고죄의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거죠. 네. 결국은 거짓말했다.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 유정희 시의원이 거짓말해서 그것도 거짓말을 뛰어넘어서 그 거짓을 기반으로 해서 무고하게 고소까지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무고죄를 묻겠다라는 게 일단 지금의 맥락입니다. 혹시 이쯤에서 궁금하신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를 복잡하잖아요. 갖는지 궁금해요. 1심, 2심까지 이렇게 이기고서 정부선 씨가 이기고서 최종 확정 판결이 됐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은 확실한 건 정분선 씨 그 내용 전체적으로 보자면 뒤에서도 언급을 보여드릴 거예요. 정분선 씨가 말한 것이 기본적으로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네, 즉 노동을 했고 네. 일한 대가를 받기로 했고 그리고 일자리도 약속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 뒤에서도 있는데 일자리 약속했다고 하면 왠지 그건 좀 불법 아니야? 막 이럴 법하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문제를 떠나서 그건 번외편으로 하자고요. 문제를 떠나서 일단 정분선 씨가 말한 게 사실이었던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또 일도 해버렸어요. 네. 일한 대가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달라는 거죠.
그런데 공직선거법하고 충돌하니까 그 시기를 제외한 금액은 못 준다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있어서 일단은 정문선 씨가 거짓말을 친 게 아니다라는 게 밝혀진 거고요. 그리고 문자 발송을 한 내용들은 문자 발송 내용 자체 잘못된 내용이 거짓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네. 계속 반복적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감을 조장하고 유발했다라는 것을 일부 37개 문자 중에 7개만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뒤에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벌금 100만 원만 받아도 우리는 솔직히 엄청난 죄 같잖아요. 네. 근데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준 이유가 있어요. 그런 이유들을 한번 봐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문자를 한번 같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런 상태에서 핵심이 뭐냐고요. 핵심은 명예훼손죄를 물었던 정문선 씨가 거짓말이라고 주장을 했었던 유정희 시의원의 문제죠. 유정희 시의원이 만일 시의원의 그런 엄청난 권력을 가진 당사자가 한 개인을 거짓말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마치 했다라면 그건 되게 큰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네, 현재 1, 2심은 그런 상황입니다. 유정희 시의원이 이걸 아닙니다라는 걸 어떻게 해서든 입증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권력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약자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PD 입장에서는 그거는 누굴 붙잡고 이야기해도 그건 믿지 않을걸요. 그냥 전업주부를 하셨던 분과 유정희 시의원과 봤었을 때 누가 약자냐고 물었을 때 과연. 네. 하여튼 두 번째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무죄가 됐고요. 하나 더 합니다. 명예훼손을 해요. 쭉 보면 결국 1, 2심에서 이겼잖아요. 네.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분께서 유정희 시의원이 네. 많은 사람이 있는 보세요. 관악구민 289명이 참석한 단체 카카오톡방 2020 관악을 하트에 유정희 시의원이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법 위반 등 모든 범행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되어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했다. 그런데 이 보면은 진짜 모든 범행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돼서 벌금 100만 원 받았다는 취지로 올렸을까? 이럴 법하잖아요. 뒤에 한번 문자를 봐보세요. 정문선 씨가 이제 아니 그렇게 하고 나서 실제로 명예훼손 했었을까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유정희 시의원이 카톡에다가 단체 카톡에다 여기저기 올린 글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건 누가 봐도 마치 전반적으로 법적으로 이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핵심은 명예훼손이거든요. 벌금 100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은 작은 거예요. 전체 맥락 속에서 한번 봐보실게요. 그래서 그와 동시에 또 관악구민 104명이 있는 이런 관악을 여성위원회에 또 똑같은 내용을 올립니다. 봐볼게요. 봐보세요. 왼쪽 편 보십니다. 유정희 시의원이 올린 겁니다. 직접 카톡으로 유정희라고 적혀 있잖아요. 네. 알려드립니다. 오늘 지난 4년간 저를 괴롭혀온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법 위반에 대해서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사가 벌금 100만 원으로 가해자 정땡땡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일부만 패소해서 된 건데 핵심이 명예훼손까지도 마치 된 것처럼 포장돼 있죠. 그 네. 옆에도 볼게요. 관악을 통째로 바꾸자에 있습니다. 유정희 의원님 이제 그런 글들이 있으니까 네. 유정희 의원님 4년이란 당연히 저걸 보고서 누구들 그쵸. 보면은 유정희 시의원님이 그래도 진실됐구나라고 생각할 법하잖아요. 네. 유정희 의원님 4년이란 긴 시간 재판하시느라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끝내는 진실이 승리했네요. 진실 승리한 것은 사실은 정분선 선생님 쪽이에요. 네. 1, 2심에서 그렇게 명확히 돼 있고 이분은 계속 입장을 안 밝히고 있죠. 유정희 의원님 마음고생 많으셨어요. 그동안 애 많이 있으셨어요. 누가 봐도 저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데 재판장에 다녀온 사람이 딱 이야기를 하죠. 네. 그 다음부터 별말이 없어요. 제가 재판장에 다녀온 당원으로서 진실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무죄입니다. 다만 약속을 지키라는 문자를 보낸 것은 사실이라서 정보통신망에 의한 것은 부분 유죄로 벌금입니다. 37건 중 7건만 공포감을 유발했다는 거예요. 무섭다라는 것을 인정해줘요. 그래서 사실 핵심인지는 뒤에서 결국은 우리 시청자, 독자 그리고 이분들이 좀 지역 주민분들께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뭐가 핵심일 것인지.
저기 똑같습니다. 관악을 여성위원회에도 올린 거 보면 알려드립니다. 오늘 지난 4년간 저를 괴롭혀온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법 위반에 대해서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사가 벌금 100만 원으로 가해자 정땡땡에게 정분선 씨에게죠. 그러니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누가 봐도 유죄다. 그 그쵸? 사람이 잘못했다. 나는 죄가 없었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렇죠. 그 건에 대해서도 기사에서도 명확하게 저희가 밝혀서 물었습니다. 그분한테. 기사 한번 기획기사 관악의 편이 들어오셔서 유정희 시의원이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두 건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렇게 올리니까 다들 이러죠.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유 의원님 그동안 노심초사 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이러죠.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누구나 그럴 법하죠. 스피커잖아요. 네. 그만큼 권력이기 때문에 이렇겠죠. 정부선 선생님이 올린 글에 대해서 누가 개인인데 당원 중에 n분의 1일 뿐인 거죠. 네. 대표성을 가지고 유정희 시의원과 파워가 다르겠죠. 한번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정희 시의원이 결국은 나오셔서 좀 밝혀주셔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봐도 그냥 이상해 보이는데 아닌 걸 기라고 한 것도 아니고 네. 좀 볼게요. 그래서 이 사건이 2018년도 12월 달부터 쭉 해서 있다가 2021년도 1월 22일에 1심 정부선 씨 손을 들어줍니다. 실제로 네. 작게 합니다. 문자 메시지가 왜 작은지를 한번 봐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핵심 사항은 명예훼손에 있었던 내용이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리고 그 사실조차도 공익성이 있을 때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2심에서 재판장이 땅땅땅 해버려요. 공익성이 충분히 있다. 그것도 뒤에서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번외편으로 그래도 이 취업 알선해 주는 건 그건 불법이지 않아? 시의원이 그럴 법하죠. 당연히. 근데 그것도 뒤로 해서 좀 나눠서 해석을 하자라는 거죠. 핵심을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2022년도 7월 20일에 2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을 하고요. 7월 28일에 판결을 확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검사가 항소를 안 해요. 최종 확정돼 버린 거죠. 네. 그래서 올해 8월 3일에 정부선 씨 통해서 물었을 때 축하의 인사 듣고 있다. 축하의 인사를 듣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여전히 자원봉사자인데 이러고 있는데라고 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실제로 보겠습니다. 관악구에서 가장 큰 단체 카카오톡방 중에 하나입니다. 관악마을마당이라는 곳이죠. 이곳에 올려진 글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지역 주민들 많은 당원 그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볼게요. 이분이 당시 공식 선거 운동이셨다면 그럼 실제 일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달라고 하시는 게 납득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공식 선거 운동원이셨어요. 그래서 선거 운동 기간에 대한 13일치에서 7만 원 곱해서 91만 원을 지급합니다. 단지 예비 선거 운동 기간이 길어요. 그런 기간까지 일을 하셨던 거죠. 네. 그 일한 대가를 달라는 것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분이 네. 그리고 밑에 볼게요. 자, 취업 알선해 주고 금품을 제공한다. 금품 제공이라면 이상한 돈 거래 같잖아요. 네. 아니라는 거죠. 일한 대가를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럼 공직선거법 기간이나 이것을 알고 있었냐고 물었을 때 이분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을 하고 돈이 필요했고 아이의 그러니까 자녀의 대학생 학비가 필요했고 남편이 아파서 일을 못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병치레도 할 수 있는 돈이 필요했고 일자리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안하니까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해서 열심히 했을 뿐이다라는 게 지금 정무선 씨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정무선 씨가 에이 그래도 법적으로 잘못된 건 알겠지라는 부분은 그건 너네 편의 다른 싸움이니까 일단 빼자는 거죠. 만약 네. 그게 진짜 법적으로 알고서도 그랬다라면 관악의 편 두둔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뭐라 할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자원봉사 형태로 선거를 도우시고 선거를 도운 대가를 요구하시는 게 전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미 지역에 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원봉사 형태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원봉사 아니었어요. 자원봉사였다면 왜 처음에 아니 언급을 왜 그리고 왜 91만 원을 줬을까요? 그리고 기획기사를 저희들이 다시 찾아봤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유정희 시의원이라고 검색해서 한번 봐주세요.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자원봉사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획기사 첫 번째 선거운동원으로 일했다고 명확하게 저희들이 밝히고 있어요. 공식이라는 단어를 안
뿐이지 선거운동원이어야 돼. 선거운동원이라고 밝혔던 이유는 뭐냐면 공직선거법상 안 돼요. 선거운동원은 선거운동원인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돈도 지급됐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고요. 취업 알선해주고 불법으로 취업 알선의 형태가 어떤지를 전혀 모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분은 어쨌든 주장은 그렇습니다. 1, 2심에서도 이분이 그런 법적으로 알았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모호하게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1심 판결에서는 어느 시점에서는 위법하지 않았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말이 있지만 추정 정도 있지 확실하게 이야기는 안 하고 있어요. 반면에 재판장이 그 정분선 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충분히라는 단어를 써요. 오해할 만했다. 네, 이런 단어를 씁니다. 보시면 그 외에 볼게요. 사실상 패소라는 거 과한 것 아니냐, 너무 주관적 아니냐 이럴 수 있죠. 뒷부분에 보시면 핵심은 명예훼손 부분입니다. 핵심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서 하는 내용들은 보시면 그냥 말 그대로 약속 지켜라는 걸 너무 반복적으로 보냈고 공포감을 조장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라고 본 거고요. 네, 그리고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면 어쨌든 범죄 아니냐. 내 범죄 저질렀다고 인정한 겁니다. 한 겁니다. 근데 집행유예 1년이라서 1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사실상 벌금도 안 내는 거죠. 그리고 금품 제공 원하는 거 문제 아니냐. 금품 제공 아니에요. 금품제가 노동에 대한 대가고요. 또 시의원한테 이후에 취업 알선한 거 일단 불법 아니냐. 불법일 수 있죠. 당연히 이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알지 않고 내가 지금 일이 간절한데 제한하니까 당이 필요하고 남편 그 병원비라든지 이런 치료비가 필요한 상태에서 당연히 일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었던 것이다라는 게 입장이에요. 현재까지. 네. 그분 입장인 거고 그게 거짓인지 아닌지는 다른 건이니까 따로 보자라는 거죠. 복잡하게 섞지 말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걸 다 뜯어봤고요. 이 기사들 기획이 있었던 정분선 씨 무고죄 물을 것 이런 기사들도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저희가 문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만 인정받은 거예요. 37건 중에 이렇게 범죄 일람표가 있습니다. 네. 와, 너 나 이용만 하고 버리려고 했구나. 나는 주차 관리해준다고 해서 열심히 했구만. 약속 지켜주고 이 일로 언성 높이고 싶지 않으니 뭐 이런 문자를 보낸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공포감 유발이라 할 수 없고 또 저게도 뭐 거짓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랬고 반면에 이런 것들 네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할 때 땡땡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어. 땡땡 의원도 만나서 말을 해야겠어. 땡땡 도와준다고 내가 한마디로 했는지 이런 류에 너 계속 그런 식으로 무섭게 얘기하면 협박으로 알고 무서우니까 땡땡 당사 윤리위원회 심파원에 이런 사실을 신고한다. 약간 협박성 느낌도 있죠. 그렇죠? 계속 보낸 거예요. 이런 것만큼은 좀 문제가 되겠다. 공포감 유발이 있다라는 걸로 본 거죠. 이런 식의 게 있었고 1심 이거 내용 꼭 기획 1번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2심 내용을 한번 그냥 볼게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서 조사한 증거들을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금전을 지급하고 취업을 알선해주겠다고 말하였다를 피고인 그러니까 정분선이 네. 허위사실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봐보세요. 정당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했어요. 충분히라는 단어도 썼어요.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의 오인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네, 명확히 하고 있어요. 1심 판결 주문 같은 경우는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1심 판결에서 볼게요.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며 금전을 지급하고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최소한 피고인의 입장에서 그와 같이 오해하기에 충분한 언행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 사정이 존재한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서는 피고인이 즉 정분선 씨가 고의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적시에 해당된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네. 네네. 이런 것들 부분들이 쭉 이야기가 되어져 있고요. 이제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3분 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리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면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적시여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있고 허위적시 명예훼손이 있는데 허위적시 명예훼손은 아니다라고 재판이 들어줬고 그럼 다 사실이다라고 쳐요. 사실이라 치더라도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합니다. 왜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라는 거예요. 뒤에서 볼게요. 밑에 쪽입니다.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해서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에도 해당되지 않아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심지어 그것이 악의적이라 할지라도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아니 된다. 심지어 그러니까 취업 알선이란 말이나 기타 등등이 혹시나 불법적인 언어처럼 들리거나 또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볼 수 있는 문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우선은 확정적으로 하기보다는 지역 주민들께서 이 부분을 좀 뭐가 진실인지를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사화시키고 또 이 영상을 이 정도 짧게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볼게요. 2심 끝에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한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는 지역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아까 취업 알선 있잖아요. 네.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형법 제310조에 의해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사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외에 다양한 사람들의 지인들이 증언을 합니다. 네. 증언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되어진 거니까 너무 쉽게 단정짓기보다는 3년이 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더 편하고 쉽게 알기 쉽게 표현해 드리고 싶은데 관할개표님도 딴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사실관계 명확해야 되잖아요. 저희들도. 그래서 따져보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과정 알아보겠고 다시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넘길게요. 네, 유정희 시의원께서 어쨌든 입장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고 출연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시의원 고소한 건으로 1, 2심 사실상 패소했고요. 그리고 정분선 씨로부터 무고죄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상황이었습니다.